지순이 휴무일에 시장 순댓집에서 일하는 언니 오순을 찾아갔다. 그날은 장이 서는 날로 순댓집에 손님들이 들썩들썩했다. 순댓집 주인은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을 악착같이 받기 위해 테이블을 바깥의 공터에까지 추가로 내놓았다. 지순이 수십 년 전에나 앉아봤을 것 같은 구닥다리 나무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장날이라 그런지 순댓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7-8명은 되어 보였다. 장날에는 일하는 아줌마들을 더 불러 평상시보다 많은 수가 움직였다. 일하는 이들 중에 오수는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사람을 불러 순대와 잔먹거리를 시키며 오순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오순내가 지금 없는디? 공방까지 있었는디 어딜 나갔는갑이네요. 순대집에서 오래 일한 할머니는 낯이 익었다. 잔막걸리를 시키느니 그냥 통막걸리 작은 걸로 시키지 그려요. 그럼 순대 한 접시에 막걸리 작은 것으로 주세요. 국밥은 안 오시고? 점심을 먹고 와서요. 그리고 그럼 근데 오순내가 아까 보니까 병원에 간다고 하는 것 같던디? 오순은 순댓집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짬을 내어 의원으로 향했다. 며칠 전 산에 갔다 온 날부터 귓속이 간질거렸다. 귀 안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도 같았다. 손가락으로 귀를 후비다가 귀이개로 귓속을 쏙쏙 돌려 파보았다. 그곳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면봉으로 거푸 귀를 파댔다. 무엇인가 근질거리며 귓속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귓속이 가려워 긁었을 뿐인데 귀 언저리가 붓고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진물 때문에 귀가 가려워도 시원스럽게 긁지 못하는 데다 간밤에는 귀때기 전체가 아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한밤중에 몸을 돌려눕는데 귀에서 거무튀튀한 덩어리가 방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오수는 순대를 삶으러 나왔다가 점심 장사가 끝나자마자 곧장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다. 좀처럼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오순이 의원을 찾은 것은 거의 10년 만이었다. 오순보다 먼저 와 있던 어떤 이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진료실로 들어갔다. 한데 그는 들어간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진료실을 나왔다. 요즘은 진료를 오래 끌지 않고 바로 끝내는가 보았다. 곧이어 보조원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오순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의사가 권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요즘은 의사들이 예전처럼 딱딱하게 환자를 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의사의 어조가 오순의 귀에 약간 거슬렸다. 귀가 좀 아파서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단 말이에요? 며칠 전 등산을 갔었는데
그때 귀에 벌레 같은 게 들어갔는지 계속 귀가 아프고,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냔 말이에요. 의사의 음성이 커진 듯 했다. 귀가 아프고, 귀가 아프다가 뒷골까지 찌릿찌릿 당기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귀가 아픈 것인데 왜 그렇게 자기 증상을 설명 못해요? 의사의 어투에서 짜증이 묻어나왔다. 귀가 아프다고 말해주었으면 되는 것이지. 도대체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의사는 얼핏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요즘에도 저런 의사가 있다는 게 신기했다. 예전에는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의사 말고도 많았었다. 옛날에는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폭력을 불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그렇듯 예전 의사들은 권위적인 태도로 진료를 하는 경향이 왕왕 있었다. 귀 내시경을 끝낸 의사가 오순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보니까 귀 속에는 벌레 없어요. 있지도 않은 벌레가 귀 안에 있다고 혼자 상상을 하며 무식하게 귀를 후벼파니 외이가 부을 대로 부어올라서 귀 입구가 막힐 수밖에. 귀 안이 곰팡이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는 면봉을 사용하지 말아요. 그럼 뭘 사용하면 될까요? 뭘 사용하다니요? 귀가 되게 가려울 때는 안 긁을 수는 없고 뭘 사용해서 귀 속을 긁으면 괜찮은가 해서요. 면봉으로 귀 파지 말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시비를 걸려고 온 것인지. 이비인후과의 엄 선생은 자기가 내린 지시에 허튼 소리로 응대하는 환자가 답답했다. 의사가 면봉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말끝마다 족족 말꼬리를 다는 환자의 태도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한편 오수는 귀가 가려울 때 면봉 말고 귀를 후빌 만한 다른 기구가 있는 것인지 물은 것뿐인데 의사가 깐깐하게 나를 세우자 그 얼굴을 조용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의사에게는 말을 할 때 환자를 쳐다보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무슨 전염병이라도 옮을까 봐 그런 것인지 그는 온몸을 똘똘 싸고 있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머리에 두건을 푹 뒤집어 썼고 얼굴 전체를 가릴 만한 커다란 마스크를 덮어 써서 그의 표정을 알 수가 없었다. 그나마 내놓은 두 눈도 안경에 가려져 눈빛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다. 그는 환자가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굴면 저절로 신경질이 튀어나오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의원의 간판 이름이 섬김 이비인후과라고 달려있기에 괜찮은 곳일 거라고 오수는 추측했었다. 환자를 섬기듯 진료하겠다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여겼다.
엄 선생은 깐짝깐짝 말대답이나 하고 있는 아줌마를 보며 진료실에 앉아있는 것이 힘이 들었다. 진찰을 받으러 온 아줌마는 구린내 나는 물건을 만지다가 온 것인지 이상스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머리를 며칠씩 감지 않은 것인지 머릿내가 나는 것도 같았다. 클리닉에 진찰을 하러 온 이들 중에는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의사의 목덜미라도 잡을 것처럼 많은 말들을 주절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엄 선생은 그런 사람들이 구역질 날 정도로 지겨웠다. 어느 순간에 저것들이 내 뒤통수에 칼을 꽂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들었다. 무지렁이들이 클리닉에 진찰을 받는답시고 들어와서는 엄 선생의 기분을 자주 뒤흔들어 놓고 나갔다. 냄새나지 않는 깔끔한 사람들로만 예약을 받아서 오전 진료나 잠깐 하던 자신이 이제는 온갖 노동의 냄새를 풍기는 하류민의 몸을 만지며 일을 해야 하다니 엄 선생은 우라통이 치밀었다. 가난하면 아픈 데도 많은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길까봐 신경과민에 걸려 있는 것인지 별것도 아닌 증세로 그들은 섬김 의원을 들락거렸다. 엄 선생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받아야 했다. 그들을 대면하는 일은 힘이 들었고 하찮았다. 하류층을 진찰하여 자신이 밥을 벌어먹고 살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이 생업과 관련된 기묘한 대상이라는 생각 따위가 엄 선생에게는 도무지 들어오지 않았다.